네, 2부에서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와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는 금요일날 주식을 사서 넘어가지 않는다. 토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미국 주식 시장이 4% 5% 개폭등을 해도 상관없다. 안 할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좀 느낌은 받았거든요. 뭐 제가 굉장히 뭐 큰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국제 금값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금값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가 됐거든요. 그럼 분명히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할 텐데 그럼 국제 금값의 하락을 무엇으로 포장할 것인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하락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국제 금값이 막 급등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완만한 상승을 했지 막 진짜 양봉을 쭉쭉 뽑아낼 정도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금값이 금요일 날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거를 전제 두고 결국에는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요일 날 주식을 사고 넘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장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장이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말들로서 이 문제를 완화해지게끔 보이게 하는 건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종이호랑이거든요. 앞으로의 키는 신핑 주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과연 미쓰리는 앞으로 신핑 주석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과연 잘 읽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김정은이가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요. 8월 17일 토요일도 조금 전에 미사일을 쐈다고, 미사일 비스무리한 걸 쐈다고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김정은이는요, 지금 찡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뭐 되겠죠. 김정은이라는 아이가 있고, 엄마라는 대한민국이 있고, 아빠라는 미국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정은이는 아빠랑 엄마랑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집에 장난감 많으니까, 그리고 너 요즘에 엄마 말을 안 듣는다며, 요즘에 너 뭐 엄마 심부름 잘 안 한다며, 안 사줄 거야. 다음에 사. 네가 착한 어린이가 되면 사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자기야, 좀 사주면 안 돼? 아니, 저거 좀 세일해서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 사주자. 괜히 애 기죽이지 말고. 라고 엄마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머니를 열 사람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은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무서운 거죠. 아빠가 무섭지만 아빠가 지갑을 열어야지만 장난감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정은이라는 어린이는 무서운 아빠한테 개기지는 못하고 아빠 앞에서는 착하고 온순한 양인 척 하면서 만만한 엄마한테 찡찡거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저렇게 쏴대면서 미국한테는 뭐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김정은이는 우리나라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빨리 금강산 이거 해달라 그래. 빨리 개성공단 이거 해달라 그래. 이거 지금 찡찡거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만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 그러니까 저렇게 찡찡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렇게 찡찡거리는 모습이 뭐가 문제냐면
뭐 저야 실질적으로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찡찡거리면서 미사일을 날릴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아빠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그러지 마 아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느 순간 아빠도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새끼 봐라. 응? 작작 좀 하지.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게 이제 일들을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난다고 그랬을 때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려서 그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예. 자, 다우지수는 1.20%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67% 상승했고요. S&P 500이 1.44% 상승했습니다. 자, 전일에 하락했죠. 전일 하락폭, 전일에 하락했다가 다우지수는 반등했고 나스닥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1%로 상승했죠. 자, 뉴욕 증시 상승했다. 독일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다음에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국채 수익률이 다시 이제 역전 현상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건 잠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역전될 거예요. 자,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7.60달러, 0.5% 하락해서 1523.6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오래 가지 않겠다. 글쎄요. 예. 내가 시진핑이라면 오래 가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은요, 여러분. 미국 뉴욕 주식 시장에서 금리 역전차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을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싫어합니까? 금리 높은 거 싫어하고, 그죠?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 저거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민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달러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달러 정책을 그럼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달러를 내다 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달러 강세와 금리 인사, 금리 높은 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2분기 GDP가 2.1%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아직까지 확정치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3% 넘는 경제 성장률을 올해 기록을 해야 된다면 3분기, 4분기에는 무조건 3% 중반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강세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요. 98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상당히 쪼여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가끔씩 뭐 다이아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부동산 재벌의 세계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막 그랬는데 어쩌면 운을 다한 것 같다. 그 운은요. 그 마지막 운은 지난번에 멕시코 조질 때 그때가 끝으로 더 이상의 이제 운빨은 다 한 것 같아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면 3분기, 4분기 미국의 GDP 3% 중반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하물며 지금 2분기 GDP 경제 성장률도 2.1%라는 속보치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거 앞으로 잠정치, 확정치 통해서 2%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서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라는 요인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40센트 0.7% 상승해서 54.8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이
너무 힘들어서 유로존의 가장인 독일이 너무 힘들어서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해야겠다. 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제 힘들고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뭐 학원을 다니면서 바리스타를 뭐 이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커피 전문점을 내든 아니면은 겸업을 하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근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일이 유로존의 가장인 독일이 재정 지출 확대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됐죠.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근데 이건 우려가 완화된 거지. 제가 그랬죠. 이 금리는 또다시 역전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날은요.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독일이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니까 다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질 것처럼 좋아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기대되고, 그리고 이날은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9월달 중국과 고위급 대화가 유효하다.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 우려감도 어쨌든 이날은 좀 완화될 것 같이 느껴졌고, 자, 그러나 오펙에서 내놓은 월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번에 국제에너지기구와 마찬가지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의 하루에 114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4만 배럴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수요 전망치는 10만 배럴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오펙에서는 4만 배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저는요, 이 오펙에서,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월간 이제 1일 수요 전망치를 4만 배럴밖에 하향 조정하지 않은 걸 보면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감산하겠구나라는 어떤 좀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금요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 전주 대비 6개 증가돼서 지금 현재 770개가 가동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764개가 가동 중이었는데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자, 그러나 800개 이하입니다. 저 800개 넘었을 때도 이 얘기 했었어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7월달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월가 전망치는 1.0% 감소를 예상했는데, 월가 전망치보다 부진했고,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7월달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8.4% 증가했다. 시장 예상은 4.1% 증가를 예상했으나 시장 전망보다 더 잘 나왔다. 그리고 8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7월달에 98.4였는데 이번 8월달에는 92.1로 하락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연준이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건데 25bp가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악재가 없어요. 악재들은 산재되어 있는데 그 악재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매물다란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죠. 악재는 산재되어 있는데 그 산재된 악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뭐 어떤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거기다가 대고 내 주식을 갖다가 팔아 제낍니다. 그게 매물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현금화를 일단 해놔야 될 것 같은 심리가 지금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 매물대가 지금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재보다 보이는 매물대가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자, 전일에 영국이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 억류 40일 만에 풀어줬다. 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이었죠. 유럽연합이 지금 시리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스 1에 실린 원유 이거 시리아로 이동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국이 그레이스 1을 억류했었는데 이번에 시리아로 가지 않겠다라는 확약 문서를 받고 풀어줬습니다. 전일 미국이 계속 억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영국이 거부했죠. 그냥 풀어줬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영국 유조선이 그러니까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가 이란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란의 유조선 그레이스 1을 풀어줘야지만 이란이 영국의 유조선도 풀어줄 거죠. 서로 하나씩 이렇게 퉁칠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거 이란과 왜 우리 영국이 이러고 있지? 이거 원래 처음에는 미국이 시작했는데 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런 경우가 여러분 되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앞서도 한번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어떤 일을 저질러요. 예, 그 일을 막 저지른 다음에 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계획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한테 와서 언니 도와줘요. 뭐 막 이래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협력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는데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후배는 그 문제에서 뒤로 쑥 빠져서 내 뒤에 숨어 있고 제가 전면전에 나서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영국도 아니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이란과 미국의 문제인데 아니 어느 순간 봤더니 미국은 뒤로 빠져 있고 영국이 지금 이란과 대치되어 있는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발을 빼야죠. 예, 빨리 발을 빼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미국의 요청을 뒤로 하고 그레이스 1을 풀어줬습니다. 자, 이란이 이제 자기네들이 억류하고 있는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 풀어줄 가능성 높죠. 풀어줄 겁니다, 아마. 자, 유럽 증시 상승했습니다. 독일이 1.31%, 영국이 0.71%, 프랑스가 1.22% 상승했는데요. 독일 매체가 독일 정부가 균형 잡힌 예산 원칙을 내려놓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나설 것이다. 자, 독일이 재정 정책을 확장하면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자, 이겁니다. 또 하나, ECB 집행이사가 9월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상당히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지금 유로존 나름대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올 거니까 일단 증시를 상승시켜 놓자.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어요. 자, 그러나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은 여전히 잔존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쓰리가 봤을 때 종이호랑이에요. 기자들과 미팅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다. 자, 9월달 고위급 회담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 무역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곧 죽어도 아무리 종이 호랑이가 됐어도 종이 호랑이가 됐지만 그래도 호랑이죠. 중국이 9월달 관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나선다면 미국도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복 수단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다 쏟아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만큼 상황이 안 좋은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다. 뭐 전화통화 뭐 하면은 뭐 다 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니,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협상 안 했어요? 워싱턴과 베이징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못해 상하이까지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전화통화했죠. 전화통화를 안 해서 이 문제가 안 풀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몰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앞서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를 말씀드리면서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니까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시가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더라. 저 제롬 파월 저 새끼는 내 얘기는 안 듣고 시장을 무서워하는구나. 그거를 감지한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를 완화적으로 하지 않을 때마다 중국에다가 관세를 쏟아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생각이었다니까요. 나 트럼프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그 당시에는 증시가 급락하겠지만 그 급락을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놀라서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가정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진행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증시가 하락하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동성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낱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침체, 특히 이 금리 역전차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증시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위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언제 통화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작년 11월 달에 10월 28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11월 말에 진행될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자마자 즉 12월 1일 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 보도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10월 28일 날 월요일 날 내놨거든요. 그날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뭐 했어요? 폭스뉴스에 나와서 나 중국과 관계가 좋다. 우리 사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1월 1일로 기억하는데 나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했다? 길게 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안부 전화한 거라고 했잖아요. 안부 전화한 거라고. 그리고 길게 통화했다? 시진핑 주석이 영어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어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정상 간에 통화할 때 통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의 통화는 가벼운 안부만 전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한 언어로 통화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11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안부 전화했다라는 거 그거 큰 의미 두지 말라고 해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크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언제는 전화 안 했나요? 두 나라가 언제는 전화통화 협상 안 했나요? 언제는 테이블에서 안 만났나요? 언제는 두 정상이 얼굴 마주 안 댔나요?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이든 이번 6월 달에 오사카 편이든 다 두 정상이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하락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들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번 가을에는 변진섭 가수의 노래에 좀 빠지려고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시간이 남으면 변진섭 가수의 노래를 듣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라는 것이 히트곡이죠. 워낙 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습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뜻대로 시장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감지한 겁니다. 안 될 거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요.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더 놀래서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트럼프 네가 약해지는구나. 그런데 중국은 알거든요. 중국은 상대방이 약한 고리가 보이면 바로 조지는 스타일이 바로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요. 과연 이 문제에서 앞으로의 키는요. 시진핑 주석이 얼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을 빼서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모르죠. 지금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나서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겁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미국 나는 니네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대신 니네는 선진국에 짱 먹고 나는 신흥국에 짱 먹었으니까 우리 짱짱끼리 같이 어깨를 좀 나란히 하게 해줘.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그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을 어디까지 빼느냐. 미국이 중국의 위상을 인정해 줄 때까지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자, 또 9월달 고위급 회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고위급 회담 깰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며칠 전에 그랬어요. 9월달 회의 이거 무산될 수도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이젠 이걸 자기 입으로 수습한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9월달 고위급 회담 그거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시장이 왜 이래요? 이거 하는 거 있는 거죠. 무역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누구 맘대로 오래 안 가요. 지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안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시진핑이라면 오래 가게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양보할 거거든요.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이미 시진핑 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에서야 이제 눈치를 깐 거예요. 아, 이거 질질질질 이렇게 길어지면 안 좋겠구나.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괜찮아. 뭐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 2020년 뭐 대선까지 가도 난 괜찮아. 이게 큰 소리 빵빵 친 지 지금 열흘도 안 됐어요. 열흘도. 근데 지금 한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깨갱합니다. 그거를 깨갱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으로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무서워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장 불리한 게 누굽니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면 된다고. 왜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이 9월 관세에 대해서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미국도 최후의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쓸 카드 없어요, 이제. 3천억 달러 관세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왜 물러났어요? 그거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이 볼 거고 연말에 소비 시즌인데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못할 거고 경기 안 좋아질 거고 미국 국민들은 그 관세가 붙어서 비싼 가격의 제품들을 사면서 트럼프를 욕할 거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단스케뱅크라는 곳에서는요. 미국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하여 강도 높은 금리 사이클을 단행할 것이다. 자, 어느 정도로 단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냐면 앞으로 5번의 FOMC라고 하면요. 9월달, 10월달, 12월달, 1월달, 3월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스케뱅크에서는요. 9, 10, 12, 1, 3 이 모든 FOMC 회의에서 다 25bp씩 금리를 계속 단행할 것이다. 자, 그럴 경우 내년도 3월 FOMC가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까지 다운될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전망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25bp이나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25bp씩 이렇게 5번씩 인하한다? 효과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방에 크게 한다? 그닥이요. 그닥이요. 이제 트럼프는요.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요. 제롬 파월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유동성과 싸워야 되거든요. 유동성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유동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2008년도에 제 경우를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올해 한 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의 금리 인하도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뼛속까지 비둘기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25bp도 안 되고, 금리 인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는 없을 겁니다. 자, CNB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쓰리가 그랬죠.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머릿속에 꽉 각인시켜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앞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장이 보여줄 것이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CNB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그 효과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 그 효과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라고 보도합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이 필요한데 75bp에 달하는 금리 인하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MUFG 같은 곳에서는 미국 정부나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기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MUFG에서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경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노무라에서는요. 연준이 시행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요. 지금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시장에 호재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감지하냐면 원래 25bp를 인하했는데 시장이 하락하네. 앞으로 금리 인하 또 할 것 같다고 하는데도 시장이 전혀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저께 방송이었나요? 시장에서 제로 금리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날 뉴욕 증시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시장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시장에 호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미쓰리가 하는 얘기와 시장과 이 텀이 지금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죠? 자,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또 주말을 지내고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 말. 저 트럼프 지가 9월 달에 협상 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시장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고요.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불쌍해지고 있다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방송에서는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증시 돌아보기 그리고 기획 방송으로는 제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점검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일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손절을 안 합니다.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손절을 할 바에는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워낙 손해를 많이 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손절을 하던 손해를 보면서 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매매를 합니까? 그런 매매한 바에는 그냥 주식을 접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왜 주식시장에서 그냥 계속 수혈하고 돈 까먹습니까? 그러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죠. 저도 옛날에 인센티브 받아서 인센티브를 몰빵 그냥 주식시장에서 집어쳐넣어가지고 다 까먹은 적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저의 매매 원칙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손절이라는 게 없어요.
손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손절이 필요하신 매매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저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손절할 바에는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가지고 제가 맞는 매매 원칙을 갖고 있어서 그 매매 원칙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일요일 날 기획방송에서는 지금 주식에서 물린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는 되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8월 18일 일요일 날 지난주 증시 돌아보기 그리고 기획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